자, 오늘은 이것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범프 효과라고 그러죠. 흔히 말하는 질감을 좀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이제 범프 효과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걸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제가 미리 만들어 놨던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잠깐 보시죠.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런 무늬 모습이 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오리지널은 바로 이 벽지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조그만 사진을 그냥 이어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이 결국 이 입체감을 드러내는 그런 효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일종의 범프 효과를 준다 그러죠. 이게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이 범프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그거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컴포지션 하나 만들고요. 구성은 아시죠? 자, 오리지널 사진을 가져와야 되겠죠? 예, 벽지 모양입니다. 원래 이게 조그만 건데, 이거 조그만 걸 제가 이제 쭉 이어붙이다 보니까, 이음새가 좀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이게 큰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몇 가지 효과를 넣어야 됩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이제, 스트레스홀드라고 하더라고요. 이 발음이 제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굳이 해석을 한다면, 경계, 문지방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경계를 찾아서 아마 선을 구분 지어지는 그런 효과인데 CC 드레스홀드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엠보스 효과를 먼저 줍니다. 드레스홀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음각, 양각을 갖다가 바꿔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미리 하나 해두시는 게 좋고요. 오늘은 양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엠보스는 이제 입체감이 두드러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바탕이 이제 검어지고요. 사실 이 사람 눈이 상당히 잘 속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두 개의 이미지를 적당히 겹쳐서 입체감을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인버터를 누르면 실제 문양이 검어지고 또 인버터를 다시 누르면 문양 자체가 하얘지고 바탕이 까매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양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효과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늬가 밝은 쪽을 택하겠습니다. 바탕이 검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싶으면 원본에 대한 블렌딩이죠. 블렌드 위드 오리지널이라고 된 부분, 저 부분을 조금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오리지널이 더 많이 보여요. 오늘은 부풀어 오르는 효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디테일한 부분은 좀 덜 보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리하셔도 돼요. 요거 이제 지금 그림자를 주는 거죠. 밝은 부분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빛이 지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도 역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잘 보시죠. 자, 빛이 왼쪽에서 오는 거니까, 예, 왼쪽에서부터 출발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자, 왼쪽이죠?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밝은 면이 이동을 한 거죠. 자, 이제 기초 작업은 됐고요. 여기에 이제 일종의 코팅 효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바로 CC 글래스를 주는 겁니다. 벌써 부풀어 올랐죠. 오리지널은 이렇고요. 예, 부풀어 올랐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각을 할 건데 이 CC 글래스는 다른 거 만지지 마시고 라이트만 아까 저렇게 조정하시고 애프터 이펙트 라이트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는 요것만 건드리시고 일단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작업한 컴포지션을 가져오고요.
그대로 가져왔죠. 그리고 효과를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다 다시 한 번을 더 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까 했던 걸 똑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글라스 효과, CC 글라스 효과만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이것도 똑같이 A, E, 라이트, 애프터 이펙트 뜻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A, 라이트만 조정을 하시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일단 라이트를 하나 줍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주면은 이렇게 입체감이 더욱더 도드라져요. 지금은 잔뜩 부풀어 올랐죠. 마치 그 찐빵 같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개를 조정하는 거예요. 서프니스, 그 다음에 높이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이 세 가지 갖고 적당히 조절을 해보시면, 요거는 마이너스로 되면, 그러니까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높이 조절하는 것이 마이너스로 되면 음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쉐이딩이죠. 쉐이딩은 이제 빛깔에서 그다음에 어떤 윤택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는 건데요. 스페큘러는 항상 100 정도를 놓으시는 게 반사 효과가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부풀어 오른 빵처럼 보입니다. 얼핏 보면 약간 징그럽죠. 요거를 이제 적당히 조절하시면 됩니다. 너무 부풀어 올리면 좀 흉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높이를 맞추고요. 이 모양을 이제 선명하게 하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반대로 안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걸 오그라뜨리는 그런 그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한 수치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원본에 따라 틀리고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 틀립니다. 원본 가서 다시 한번 조금 조정을 해볼까요? 여기서는 부풀어 오른 걸 조금 더 빼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앞쪽 그 컴포지션 그 구에서 너무 많이 부풀어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하시면 돼요. 효과를 한번 주는 거 위에 다시 또 효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번갈아 가면서 만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얼뜻 보면 무슨 청자 같죠. 우리나라 상감 청자 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도자기, 세라믹 도자기 같은, 이건 약간 안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주고 있죠. 마이너스가 되었으니까 다시 플러스로 올리면 튀어나옵니다. 근데 마이너스를 주고도 이제 반대로 그 효과를 줄 수도 있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의 그 취향입니다. 오늘은 저는 그 양각으로 하겠다기 때문에 약간 부풀어 오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죠. 자, 오리지널 가져와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 요게 이렇게 된 겁니다. 예. 바로 이게 이제 범프 효과예요. 그리고 코팅 효과도 이제 함께 준 거죠. 그래서 약간 반질반질한 그 느낌이 줘가지고 무슨 청자 질감 같은 게 나요. 그래서 색깔을 살짝 녹색을 주니까는 마치 그 도자기, 그 세라믹 도자기의 표면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것도 뭐 그때그때마다 어떤 거는 이제 광택을 좀 죽여버리면 무슨 나무 같은 느낌도 들고 청동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요. 요거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원래 구성은 잘 못합니다. 구성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테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있다고만 아시고 구성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아주 예쁜 거, 더 멋있는 것들을 잘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라이트를 하나 더 줘야 되겠죠. 너무 어두우니까 전반적으로 밝기를 밝혀주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딱 도자기 느낌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고려청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색깔이 약간만 더 녹색을 띠면 고려청자 같죠. 그리고 원본을 고르실 때 중요한 거는 입체감이 없는 원본을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입체감이 있는 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주는 입체감하고 사진이 실제로 갖고 있는 입체감하고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좀 별로 좀 부자연스럽더라고요. 자, 카메라의 위치를 조금 바꿔주는 겁니다. 각도를.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는 다 구성이죠. 근데 저 늘 말씀드리지만 구성을 잘 못하는 사람이 구성을 하려니까 시간만 많이 가고요. 별로 신통치도 않은데 노력만 많이 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카메라 뷰로 한번 보는 거죠. 너무 기니까 좀 줄여주고요. 저는 볼 때마다 이게 자꾸 도자기 느낌이 와요. 고려청자 같은.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뭔가 구성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적이면서도 아주 그 전통적인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거 말이죠. 그런 구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 부분은 그 전에 레이트레이스 3D를 강의할 때 제가 알려드렸죠. 요거는 반사 쪽을 관장하기 때문에 요거를 적당히 만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밝으면 하얗게 떠버리니까요. 적당히 조절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취향입니다. 한 13% 정도만 좋습니다. 나머지 이런 건 다 그냥 조절하는 걸로 시간이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그냥 다 보여드리기가 참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또 편집을 한 건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 좀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크기를 조금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150%로요. 예. 이건 뭐 이쪽도 150%로 만들어 주시고 이거는 꼭 안 만드셔도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다 글씨를 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도 150을 한번 맞춰주고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넣기 위해서는 비례가 양쪽이 맞는 것이 나중에 편하더라고요. 글씨도 그냥 넣으면 좀 심심하니까요. 위에다가 쉐이프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바탕에는 무늬 위에다가 무늬하고 함께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이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제가 이제 쉐이프 그리기가 들어왔습니다. 전 이걸 제일 못해요. 다른 것도 못하지만 이걸 더 못합니다. 첫 번째 인트로에 보여드릴 때는 그 2년이라는 한국 글자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한글로 적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국인이라서 한글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글을 적으면 외국인들이 이걸 잘 안 본다 그러네요. 왜냐면 저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몰라가지고 무슨 뭐 저 아프리카에서 만든 건 줄 알고 잘 안 본답니다. 그래도 저는 한국인이니까 한글을 좀 써볼까 계속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영어로 하겠지만은
처음에 인트로 했을 때 2년, 뭐, 1000년 사랑,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적어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뭐, 특별히 적을 말 없으니까요. 코리아라고 적죠. 한국을 기억해달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뭐 영어가 뭐 저희들 알다시피 저희들은 엉터리 영어니까 뭐 이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구성만 하는 거죠, 뭐. 글씨체가 너무 좀 딱딱하죠? 바꾸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손글씨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한쪽으로 좀 쏠린 것 같네요. 예, 역시 쏠려 있네요. 선이 잘 안 보입니다. 맞았나요? 아, 틀렸네요. 조금만 더 옆으로 갈까요? 예,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앞으로 가보면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글씨가, 야, 이거는 3D로 돼 있네요.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다시. 클래식 3D로 잡아놓고, 아까 그 원본은 3D로 잡혀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크게 보이네요. 다시 맞춰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컴프 팔을 자꾸 건드리면서 그쪽에서 이제 수정을 하면서 이제 함께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CC 글래스를 2번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명빛을 조금 바꿔볼까요? 예, 뭐 이런 빛깔입니다. 현재 이건 이제 양각 스타일로 한 거예요. 이제 부풀어 오른, 그러니까 튀어나오게 만든 거죠.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튀어나오는 거하고 뭐 들어간 거하고 막 섞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좀 보기가 좀 좋더라고요. 그거는 원본을 구하시는 거거나 아니면 합성을 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중간 화질로 되어 있어서 조금 선명치가 않은데요. 우선 카메라를 우선 돌려놓고요. 바탕이 보이네요. 됐습니다. 제 컴퓨터 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풀 사이즈 스크린으로 해가지고는 제가 작업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하프 상태로 화질을 이제 절반 50% 화질로 지금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카메라도 이제 거의 된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이 뭐 구성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는 것 뿐이니까요. 자, 원본을 잠깐 볼까요? 2원본입니다. 2원본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이게 지금 범프 효과입니다. 이게 지금 원본, 그쵸? 그리고 원본을 빼면 이렇게 오돌도돌한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이제 범프 효과죠. 자, 화질을 조금 올려볼까요? 예, 이게 풀사이즈 화질입니다. 원본이 선명하면 이 작업도 되게 선명해져요. 근데 지금 이 원본이 굉장히 조그만 사진입니다. 이거를 내가 이어붙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원본 사진이 이렇게 썩 선명하지 않습니다. 네, 보이시죠? 예, 그런 느낌이죠. 불빛이 지나갈 때마다 이 빛을 받는 그 위치가 변경이 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원본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끔 만든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이쪽 라이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쪽 지금 부분을 보시면 그림자가 움직이죠. 예, 불빛 따라 같이 움직입니다.
결국은 눈속임이에요. 불로 한번 볼까요? 예. 된 것 같습니다. 거의. 그렇죠? 자, 전에 만들었던 거 잠깐 볼까요? 요거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잔뜩 부풀어 올리질 않았어요. 적당히 좀 약간 비틀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약간 청동 느낌을 받아요. 화질을 조금 높이겠습니다. 예, 요거는 그냥 약간 청동 같은 느낌이 들죠. 쇠 같은 느낌, 스틸. 요거는 뭐 초콜릿 같기도 하지만 요건 그냥 제가 부풀어 올린 겁니다. 그렇죠? 이미지가 틀립니다. 이게 아니고, 예, 이거네요. 요거하고 약간 비틀어지면서 쇠 느낌이 나죠. 요거는 마치 부풀어 오른 빵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그 취향이나 시간, 그 다음에 옵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만져보시면, 예, 이거다 싶을 때가 옵니다. 이건 굉장히 그 우연성도 좀 많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쉐이딩하고, 그 다음에 서페이스, 두 개를 이렇게 잘 만지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작업이죠, 일종의. 예, 한번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쭉 합니다. 바로 이게 이제 범프 효과입니다. 예, 고생들 많으셨고요. 한번 결과물을 볼까요?